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HMM입니다. 이 종목 최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이 배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지난 31일 부산항에서는 HMM 컨테이너선 두 척이 미국으로 출항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출항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9,500원 가도 좋고 여기까지도 좋다. 악성 매물만 잘 소화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자. 지금 움직이는 꼴을 보아하니 10,000원 찍는 거 보려면 고생 좀 하겠네. 거참 지수 반영 좀 합시다. 코스피 올라가잖아. 같이 좀 올라가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9,500원까지 가도 좋고 여기까지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악성 매물 잘 소화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악성 매물이 어디에 좀 있었나요, 전문가님? 악성 매물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바닥에 있다가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특수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물, 컨테이너, 선박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크를 생산해서 뭐 또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했고 또 하나가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배송, 배달, 뭐 해외 직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좀 성장하는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성 매물은 그래서 고점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10,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원 혹은 12,000원까지도 상승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매도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8,300원은 좀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지 안전적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300원 잡아드렸습니다. HMM 요즘 뭐 선박회사 유류비 부담도 줄고 또 운임, 해상 운임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 대형급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7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안타깝지만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입니다. 12,500원 돌파하는 순간 저 멀리 날아간다. 지금이 저가인 걸 똑똑히 기억해둬. 예상이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종가 예언자입니다. 오늘 종가 12,650원 해서 13,3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딱 상승 초입이긴 한데 오늘 날아갈 위치는 아니고 내일쯤 가려나 15,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더 오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12,500원 돌파하는 순간 저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의 스탑을 드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그 대규모 수주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순이익률에 대한 부분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매출액 이슈만 있었는데 항상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호주 쪽에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있었고 그 호주 공장에 대해서 어떤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 납품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저가 수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악재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직까지는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는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에 대해 조금 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도 중요하지만 수급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800원, 뭐 3,000원 이런 부분이 저항이 돼서 수익 구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스탑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800원 저항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게시글 보면
딱 상생 초입이긴 한데 오늘 날아갈 위치는 아니고 내일쯤 가려나 15,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5,000원까지는 그럼 무리일까요, 전문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이 바닥입니다. 하지만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문난 장치에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 포지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국영 GNM입니다. 이 회사는 한화건설로부터 44억 4,500만 원 규모의 인천 여성병원 복합 유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6.08%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말까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영 GNM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GNM에 대한 의견입니다. 4,550원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냉큼 진입 성공 2만 주로 들어왔다. 이제 얼른 4,700원 다시 가자. 역시 그냥 가는 종목은 없구나. 일단 털어야만 간다. 다들 버티면 좋은 날 안 오겠나. 오늘 종가는 2에서 3% 사이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진리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면 그냥 가는 종목은 없다. 일단 털어야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털어냈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사실 이제 10월 14일 날 한번 물량을 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으로 간다면.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악성 매물 쏘아 후 다시 한번 슈팅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국영 GNM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44억의 유리공사 수주가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다만 신용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신용이 한 9% 가까이 지금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제든지 신용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투매로 나온다면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탑을 들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영 GNM. 그럼 다음 게시글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는 2%에서 3% 사이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진리지라고 요즘 이렇게 종가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보세요, 국영 GNM은 전문가님? 이렇게 종가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국영 GNM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정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호가라는 것은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많은 건데 지금 매도가 5만 5천 주 잡히고 15만 3천 주가 매수로 잡히는데 이게 험해수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5장이 되면은 만약 여기서 호가가 역호가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보수적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5개 창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 매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영 GNM 오늘의 3위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2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가 2,1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샘피 뉴트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참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두고 보자. 치료제 승인이 나도 눌러댈지 진짜 징글징글하고만 호실적 호재에도 빠지고 악재는 당연히 빠지고 그럼 이건 대체 언제 올라? 가격에 빨간불이 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아서 잘 파시면 됩니다. 어차피 버텨봤자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호실적에도 빠지고 악재에도 빠지고 대체 언제 올라라고 막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셨는데 셀트리온이 참 안 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은 이제 PVT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가격적인 전략, 거래량적인 전략, 또 시간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모멘텀 다 좋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량 전략이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악재적인 요인이 잡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수매수 포지션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가격에 빨간불이 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아서 잘 파시면 됩니다. 라고 이분도 역시나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금 구간에서부터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부분이 예. 결국은 좋은 기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종목이 항상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6만 원 정도 부근의 저항이 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6, 7만 원 정도에는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다가 다시 또 눌림 자리고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26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확인하셨고요. 오늘의 1위 종목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LG화학은 오늘 장중에 50만 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다시 60만 원 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LG화학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LG화학도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60층 잘 버티더니 50층까지도 내려가고 이제 40층도 조만간 보여주는 건가? 오늘 59만 원의 추매 완료, 연말 박앤세일 감사합니다. 9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 거래일이 딱 4일. 다들 꽤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LG화학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LG화학은 참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분할에는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은 연결재무제표상 다시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고 그 기간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스탑을 하고 크게 빠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LG화학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59만 원의 추매를 완료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매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한 55만 원 부근, 그 부근부터 좀 추매하시면은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은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대륙재간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저PBR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차트 바닥 혹은 가치 평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시장에서 일반감 부분의 시장 점유율 6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겨울철 관련 수혜주로 또 두각을 받게 됩니다. 야외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증가했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두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BR 1, 2하의 저평가주로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PBR이 낮다라는 것은 청산가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청산가치 대비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을 다 매수했을 때의 가치와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가 비교했을 때 지금 더 낮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상반기 영업이익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부분, 즉 저평가이면서도 영업이익이 증가돼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이라 주목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다중바닥 이후에 양봉 이후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은 확보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뭐 4,300원 부근이거든요. 4,30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 논리 좀 논리에 따라서 저항이 보이게 되는데 좀 긴 흐름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6,500원 이 부근에는 윗꼬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될 때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3,200원까지 좀 폭을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자분 중에 좀 거액 또 좀 쉽게 하면 슈퍼개미 투자자라는 분들도 이쪽 지분 매집이 최근에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또 좋은 어떤 투자 의견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대륙제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